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머크사가 만든 몰누피라비르도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두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해해서 감염자가 중증에 빠지는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팍스로비드는 5일 동안 하루에 2번 3알씩, 몰누피라비르는 4알씩 먹으면 됩니다. 링거나 주사제 형태였던 기존의 치료제보다 더욱 간편해진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팍스로비드 7만 명분,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데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 치료제, 과연 코로나19 방역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슈 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최초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승인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제 뭐 FDA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식 사용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은 이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그 약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효과보다 위해가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게 임시적으로 승인을 내주는 거고요. 정식 사용은 정말로 통제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완벽하게 확보된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한번 승인을 받으면 그 공중보건 위기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승인이 되는 그런 기간과 특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기준이 더 약하다거나 이런 차이점은 없는 건가요? 심사 기준이 조금 그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약이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 연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임상 연구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식 사용 승인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들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정식 사용 승인을 거쳐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긴급 사용 이후에 이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을 해야지만 결국 나중에 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정식 사용 승인을 못 받는 경우도 그래서 생깁니다. 네, 어찌됐든 최초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경구용 치료제, 화이자의 치료제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건지 원리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제가 뭐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렘데시비르, 뭐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팍슬로비드, 이게 셋 다 기전이 다릅니다. 일단 그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는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돌기에 붙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애초에 이제 막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렘데시비르는 이제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과정에서 끼어들어갖고 복제를 억제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거고, 이 팍슬로비드는 이제 좀 다른 게 바이러스가 복제하고 나면 이제 단백질이라는 이게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단백질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사실 아무 그 바이러스가 그 생존을 하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분해가 돼서 잘라줘야지만 이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잘라지게 만드는 효소를 갖다 억제하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부위가 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그 항체 치료제는 들어오기 전이니까 바이러스가 밖에 있을 때 투여가 돼 이제 효과가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람데시비르나 이런 팍슬로비드는 그래도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어온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투여 형태가 기존에는 주사 같거나 아니면 링거를 통해서도 했다면 이번에는 경구용 치료제잖아요. 쉽게 생각했을 때 먹기 편하다는 점, 그 외에 또 이점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기전이든 그게 경구든 주사든 결국은 안전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구약인데 뭐 편하긴 한데 효과가 떨어지면 사실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팍슬로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군한테 사용했을 때 초기에 한 3일에서 5일 이내에 사용했을 때에 그런 입원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한 89%,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위험군에 사용했을 때도 지금 아주 뭐 근거가 확실치는 않지만 한 70% 정도 막아준다고 돼 있고, 가족 내 전파까지도 막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 부분에 지금 나타나 있는 그 연구 결과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위험군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그렇다면은 뭐 연령대가 좀 적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 원래 이제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무증상도 많고 이제 입원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율을 낮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제 약값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고위험군에 사용이 될 텐데 그런 고위험군의 이제 입원 그런 율을 굉장히 떨어뜨려주는 부분들은 그 사용하는 본인도 안전하지만 그 의료 시스템의 입원자가 줄어드니까 의료 시스템 부하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네, 약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가격이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이제 몰루피라비르가 한 83만 원, 뭐 이제 팍슬로비드가 한 63만 원 이제 상당히 이제 고가긴 합니다. 이제 한 사람한테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데 고가긴 한데 뭐 원가는 뭐 2만 원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 약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9개월 정도 지금 제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쓸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18만 명분밖에 없고 내년 최대한 늘려도 뭐 1억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지금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그 원가보다는 지금 당장에 어찌 보면 희귀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백신 불평등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는 것처럼 치료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머크사도 그렇고 이번에 화이자도 그렇고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이제 허용은 해주긴 했는데요. 이게 뭐 말씀드렸지만 복제약을 허용을 해줘도 그게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을 이렇게 급하게 늘릴 수는 없어서 일단 당분간은 이제 그런 치료제 부분들은 좀 수급에 좀 영향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러면 그 즈음으로 일반인들이 이 치료제를 복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1단계로는 이제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승인이 난 이후에 얼마가 도입이 되고 어떤 군한테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들 중에서 좀 고위험군들한테 1차적으로 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복용을 하는 시기 자체가 증상이 발현되면은 바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바깥에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빠르게 이제 투여가 돼야 되고요. 이제 그 몰루피라비르나 이런 팍슬로비드 역시도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그 동안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투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그 망가뜨릴 대로 다 망가뜨리고 복제될 대로 다 퍼진 다음에는 사실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위번을 막는 효과라는 얘기는 초기에 사용해서 그걸 막겠다라는 의미고 최소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안에만 투여가 됐을 때 증상 발현 후 그 정도의 투여가 됐을 때 입원율을 89% 정도 줄여준다는 건 상당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자가 진단을 하고 의사 처방을 받고 이 기간만 하더라도 이틀, 3일 정도가 걸릴 수 있는데 실질적인 방역에 효과성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금 뭐 나라마다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진단이나 이런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물량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증상이 생기고 뭐 3일에서 5일 이내에 투여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관건은 이제 승인이 난 다음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백신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4차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4차 접종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마도 4차 접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거랑 또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독감 백신 우리가 매년 맞지 않습니까? 근데 독감 백신이 한 4개월 정도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6개월 정도가 이제 최선이거든요. 코로나 백신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 4에서 6개월 정도밖에 지금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효과가. 더군다나 변이가 생기게 되면 그 효과가 더 이제 짧아질 수가 있는데 독감을 우리가 1년마다 맞는 이유는 1년마다 유행을 하니까 이제 변이에 맞춰서 새로운 백신을 그때그때 개발해서 하는 거고 지금 코로나19는 지금 연중 무휴로 계속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그 즈음에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당연히 추가 백신 접종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당분간은 고위험군 특히 이제 뭐 일반 성인들은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위험군은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마다의 재접종이 어느 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원래는 2차 접종까지였다가 지금은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다시 4차 접종 얘기가 나오면 반발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애초에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이 효과가 얼만큼이나 갈 거냐를 갖다 아무도 잘 몰랐죠. 근데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맨 처음에 2번 이제 부스팅 추가 기본 접종을 하고 나서 1년마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팅이 된 게 이제 한참 오랜 기간에 걸쳐 이제 세팅이 된 거라서 코로나 그 백신 역시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고 이게 또 이제 자꾸 접종을 하다 보면 세포성 면역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항체가 떨어져도 예방 효과가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돼서 접종이 그렇게 자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직 파악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대유행이 있는 당분간은 일단 고위험군 중심으로는 최대한 이제 좀 추가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4차 접종 여부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3차 접종 부스터샷 얘기 나올 때도 외국의 부작용 사례나 이런 걸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2번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추가 접종을 하라고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반발감이 생기고. 근데 지금 4차 접종제도 이러면 이 정부가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런 겁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추가 백신 접종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4차, 5차, 6차.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이제 독감과 같이 관리가 되기 이전에는 고위험군 중심으로는 앞으로 추가 백신 접종은 계속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확한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